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알고 있던 대한민국 경제의 공식이 통째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경제가 희청이고 수출이 잘 되면 금리를 내려 경기를 부양하던 나라.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그 공식.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보고서 한 편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어 버렸어요.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이 AI 반도체 덕분에 중동 산유국 수준의 초대형 흑자 시대로 진입했다는 것이죠. 이름하여 AI 주도 슈퍼 흑자. 골드만삭스는 2026년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10%를 돌파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수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나라 곳간에 달러가 넘쳐나는데 골드만삭스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더 올릴 것이라고 경고하는 걸까요? 그리고 뉴스에서는 역대급 흑자라고 난리인데 우리 동네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일까요?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뉴스 요약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갑, 여러분의 대출금리,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통째로 바꿀 실리콘 패권의 불편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장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보이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지금 눌러두시면 이런 핵심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 소속 앤드류 틸턴이 이끄는 경제분석팀은 한국과 대만이 사상 유례없는 기술 기반 슈퍼 사이클에 올라탔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10%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순수익이 국가 전체 경제 규모의 10분의 1에 달한다는 뜻입니다. 대만은 무려 20%를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충격적이냐면 이건 고유가 시대의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 같은 산유국들이나 누리던 수준이에요. 그렇다면 이 흑자의 근원지는 어디일까요? 바로 AI의 쌀이라 불리는 반도체, 그 중에서도 고대역폭 메모리 HBM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시장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의 달러가 한국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37%를 넘어섰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AI 관련 수출이 올해 GDP의 30%에 육박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 비중이 10%도 안 됐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 경제 체질이 완전히 반도체 올인 구조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걸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과거의 한국 경제는 비가 올 때만 물을 퍼 올릴 수 있는 두레박 경제였습니다. 중동에서 바람이 불면, 기름값이 오르면, 환율이 흔들리면 곧바로 물통이 비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하 수백 미터 아래서 펌프로 24시간 끊임없이 물을 끌어올리는 구조로 바뀐 겁니다. 그 펌프의 이름이 바로 AI 반도체예요.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이 나옵니다. 보통 한국 경제의 최대 천적은 고유가였습니다. 에너지를 전량 수입하기 때문에 중동에서 전쟁이 나면 경상수지는 적자로 돌아서고 물가는 치솟았죠. 그런데 골드만삭스는 이번 보고서에서 매우 이례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반도체 수출 규모가 에너지 가격 흐름을 완전히 압도 오버웨름한다는 것이죠. 중동 정세가 불안해져서 기름값이 어떻게 뛰든 우리가 반도체를 팔아 벌어들이는 돈이 그 수입 비용을 다 덮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한국이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반도체라는 무기 하나로 에너지를 사서 쓰는 진정한 기술 강국으로 진화했다는 것이 골드만삭스의 분석입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깊은 법입니다. 골드만삭스는 현재 한국 경제를 K자형 사이클로 규정했습니다. 반도체는 미친 듯이 질주하는데 자동차는 마이너스 5.5%, 철강은 마이너스 11.6%, 가전은 무려 마이너스 20%입니다.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에서 9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체감 경기와 뉴스에서 나오는 역대급 호황 사이의 거대한 괴리입니다. 반도체 기업 직원들은 억대 성과급 잔치를 벌이지만 내수 시장과 소상공인들은 고물가와 고금리에 신음하는 풍요 속의 빈곤 상태인 것이죠. 한국은행이 발표한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3.5인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1입니다. 두 지수의 격차가 3.4포인트로 무려 16년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즉, 미래 경기 지표는 좋아 보이지만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체감 경기는 전혀 다르다는 경제적 착시 현상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금리 전망입니다. 전 세계가 금리 인하를 논할 때 골드만삭스는 한국은행이 올해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0.25%포인트씩 총 2차례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수출이 너무 잘 돼서 시중의 달러와 원화가 너무 많이 풀리면 경제가 과열되고 이는 곧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집니다. 다시 말해 반도체가 너무 잘 팔려서 여러분의 대출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다는 지극히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HBM을 한 개 더 팔수록 우리 집 월세와 이자가 올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냉혹한 경제 방정식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 돈은 어떻게 해야 하나?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첫째, 환율입니다. 막대한 달러가 유입되면 원화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원화 절상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서학겜이라면 주가가 올라도 환율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한차손을 반드시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환해지 전략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둘째, 투자 지형의 변화입니다. 골드만삭스는 AI 반도체 호황이 주식시장에는 여전히 강력한 재료가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단순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장비와 소재를 공급하는 소부장 기업들,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해 필수적인 전력망과 에너지 인프라 관련주들은 금리 인상 국면에서도 살아남을 핵심 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쉽게 말해 AI라는 거대한 불꽃을 피우는 장작을 공급하는 기업들에 주목하라는 것이죠. 셋째, 가장 큰 리스크 관리입니다. 현재 가장 위험한 변수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입니다. 전문가들은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직접적인 생산 차질만 최소 20조에서 최대 43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GDP의 0.78%를 한꺼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파괴력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공급망 리스크입니다. 만약 엔비디아 같은 큰 손들이 공급처를 대만으로 돌려버린다면 우리가 누리는 슈퍼 흑자의 꿈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의 이면에는 하나의 철학이 깔려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습니다. 오직 생존을 위한 실리만 존재할 뿐이죠. 엔비디아가 삼성을 선택한 이유도, 골드만삭스가 한국 경제에 주목하는 이유도 모두 그 냉혹한 실리 계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냉혹한 계산의 판에서 대한민국은 처음으로 갑의 자리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라는 단 하나의 무기로 유가 충격을 방어하고 금리를 결정하며 전 세계 빅테크의 공급망을 지락펴락하는 나라가 된 것이죠.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이제 유가와 내수에 끌려다니는 나라가 아니라 AI 반도체라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엔진으로 돌아가는 실리콘 경제권으로 편입되었다. 하지만 이 화려한 파티의 이면에는 금리 인상이라는 청구서와 K자형 양극화라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도체가 벌어다 주는 10%의 슈퍼 흑자가 정말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이라는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삼성전자 파업 사태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스탠스가 옳다고 보십니까?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는 그 댓글 속에서 다음 이야기의 힌트를 찾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이 이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